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연기암 같은 경우는 99% 이상입니다. 따라서 암이 조기에 발견됐을 때는 암이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갖는 질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만 콕 모아 전해드리는 건강 TMI집 진행자 조현진입니다.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 건강 TMI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외과 이관호 교수님과 함께 유방암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강북삼성병원 유방갑상선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궁금했던 질문 중 하나인데요. 유방암 국가암검진은 40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여성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직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여성분들은 어떤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20, 30대 여성들의 유방암이 많이 증가되면서 그분들이 검진의 사각지대에 있게 되어버렸죠. 모든 20, 30대 여성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자가검진이 훨씬 중요한데요. 매달 생리가 끝나고 3에서 5일 정도 시점에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유방을 촉진을 한다거나 유방 모양을 관찰해서 멍울이 만져지거나 유방 모양이 변형이 있거나 속옷에서 분비물이 묻어나오거나 하면 그거는 이상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이 자가검진을 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한번 교수님 말씀 듣고서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건강검진에서 석회질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암인가 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석회질이 있다는 게 정말 암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건지 혹은 치료가 필요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검진을 받고 내원하는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석회질인데요. 석회질의 대부분은 암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양성 석회화라고 하고 만약 검진 결과지에 양성 석회화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석회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석회질의 모양과 분포에 따라서 암이 의심되기도 하는데요. 모양이 불규칙적이거나 아주 미세한 경우 그리고 분포 양상이 아주 군집화되어 있거나 분절을 따라서 이렇게 확대되는 모양을 갖는 경우는 암 때문에 생긴 석회질을 의심해야 됩니다. 검진 결과지에 미세 석회화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암 때문에 생긴 석회질의 확률이 높겠다 생각이 들면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조직검사는 석회질 전부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암이 가장 의심되는 부위를 일부를 절제를 해서 암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암인 경우에는 석회질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추후에 하게 되고요.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나머지 석회질은 암이 때문에 생긴 석회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석회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럼 치밀 유방 얘기도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인 여성의 80% 이상이 치밀 유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치밀 유방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치밀 유방 또한 유방암 발병 확률을 높이는 요인인지 또 치밀 유방인 경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세요. 치밀 유방이라는 것은 어떤 질환의 진단명이 아닙니다. 치밀 유방은 유방의 어떤 구조를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치밀 유방이라는 것은 전체 유방에서 지방 조직 대비 유방 실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용어입니다. 유방암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치밀 유방일 때 유방암의 발견이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진에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유방 실질 조직은 하얗게 나오고 지방 조직은 검맣게 나오는데 치밀 유방 같은 경우는 실질 조직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얗게 나오거든요. 유방암이 생겨도 그 부위는 하얗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유방암이 치밀 유방에 생겼을 때도
유방 촬영술만 시행한다면 유방암이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초음파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치밀 유방이 유방 실질 자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방암은 지방 조직에 생기지 않고 유방 실질에 생기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실질이 많은 사람에게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될 수 있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치밀 유방인 경우 치밀 유방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암의 발생 빈도가 대략 5배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80%가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다 고위험군으로 봐야 되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밀 유방이라는 것 자체가 질환은 아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유방 촬영술만 시행했을 때는 유방암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기적인 검진과 검진할 때마다 초음파를 병행하는 게 유방암 발견에 도움이 되겠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나 산모들이 궁금해할 질문입니다. 요즘 모유 수유도 정말 많이 하지만 초유만 주고 단유를 하는 엄마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모유 수유가 유방암의 발병 확률을 낮춘다든지, 단유를 하고 이후에 마사지를 제대로 안 받으면 모유 찌꺼기 때문에 유방암 확률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정말 모유 수유나 단유가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 유방암 세포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분할을 해서 유방암에 잘 걸리지 않는 세포로 변형이 되게 돼서 그 자체로만으로도 유방암의 발생을 조금 낮출 수 있고요. 모유 수유하는 기간 동안에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굉장히 적게 되거든요. 내 유방 세포가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방의 발생도는 조금씩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유하고 그 찌꺼기가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는 분명한 오해입니다. 이제 단유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통증도 조금 동반하면서 멍울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거든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쥐어짠다거나 무리하게 힘을 가하게 되면 그런 것은 유방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멍울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고, 만약에 그런데 점점 더 혹이 커지거나 점점 더 단단해지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유방 초음파를 보면 쉽게 구분이 가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피임 목적뿐 아니라 생리불순 조절, 생리통 완화, 여드름 치료 등 다양한 이유로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혹시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연관이 있는 얘기일까요? 피임약은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제이거든요. 피임약의 장기간 복용은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의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임약을 중단하고 나서는 한 10년이 지나게 되면 정상인과 비슷한 정도의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를 갖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거나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피임제를 복용하기 전에 피임의 효과라든지 이제 생리주기의 조절 같은 것들의 이득과 그리고 유방암의 잠재적인 위험도를 균형 있게 따져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복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고, 직계가족 중에 유방암의 환자가 많다거나 아니면 유방에 고위험 병변을 갖고 있어서 나는 고위험 환자라고 알고 있는 환자들은 아무래도 피임약의 복용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겠죠.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하는 중간에 정기적인 검사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유방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가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교수님의 현실적인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유방암은 치료가 잘 안 되기도 했고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최근 10년, 20년 동안 유방암의 치료제 발전은 비약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고 호르몬 치료, 항암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 면역 강암제 이런 것들이 많이 유방암에 쓰이게 되면서 1기, 2기암 같은 경우는 완치율이 90% 이상이고 0기암 같은 경우는 99% 이상입니다. 따라서 암이 조기에 발견됐을 때는 암이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갖는 질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발하거나 이제 전이가 됐을 때는 거의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엔 치료제가 많이 좋아지면서 특히 재발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완치되는 사례도 꽤 많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유방암에 대해 시청자분들께서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이런 한마디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개개인 연령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정기적인 검진을 반드시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만 20, 30대 여성의 경우 너무 과도한 유방암의 위험도에 몰입되어서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자가검진을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너무 겁먹지 말고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조기 발견을 위해 자가 검진이나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 TMI집 요약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 진짜 필요한 정보만 콕콕. 오늘의 TMI집 잘 챙기셨나요? 더 궁금한 건강 TMI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을 챙기는 첫걸음. 강북삼성병원 건강 TMI집.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